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네 번째 주 시간입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기 제목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 영향을 살펴볼 건데요. IPCC라고 국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여러분들 이미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그죠? 이 IPCC에서 정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담은 또는 행동 양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낸다고 했잖아요. 그 보고서 중에 2014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제 각종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들을 담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이제 건강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총 그 151 페이지에 해당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151 페이지에 해당하는 보고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영문으로 된 보고서를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 갖고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이 보고서 자료를 쉽게 다운받아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거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음, RCP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질 건가 하는 기후 예측 이런 부분도 다 이 보고서에서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 요런 책을 좀 난 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요 기상청에서 요거 다운받아서 한번 보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후가 변화하면 기온이 증가하거나 그저 홍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막화가 되거나 또는 폭염 일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기상 요인들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3주 동안 배웠는데요. 그러한 기상 요인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음? 우리가 RCP 2.6 그죠? 그다음에 8.5 이렇게 했을 때 2030년, 2050년까지 평균 기온이 한 4도 정도 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뭐 예측을 하고 그랬는데 평균 기온이 4도 올라가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 속에 4 도라고 하면 그죠? 봄과 에서 초봄과 그다음에 그 완연한 봄 3 월과 예를 들어서 4 월에 그 기온차가 한 4도 정도 날 거예요. 그죠? 4도 더 날까요? 한 4도 정도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잘 상상이 안 가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4 도라고 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자, 기후 변화에 의한 위험의 증가. 기후가 변화하면 어떤 위험이 증가할 것인가. 이미 기상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 보고서에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여기 여러 가지 그 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 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면 어떤 표인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 표의 왼쪽은 매우 낮은 수준의 위험을 나타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현재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대 그래프는 가까운 미래, 2030년에서 2040년. 이 보고서가 2014년에 나왔으니까요. 약 20년에서 25년에서 그죠? 35년 아니 20년에서 30년 정도 됐네요. 15년에서 25년이니까 그 정도의 어 가까운 미래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막대 그래프는 먼 미래인데요. 2도씨 정도 증가했을 때. 그다음에 2100년 네 번째 막대 그래프는 2100년인데 4도씨 정도 증가했을 때에 나타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막대 그래프에 색깔이 완전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빗살 문양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얘기는 뭐냐면 높은 수준의 적용이 달성된 경우 위험, 즉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을 때 RCP 예를 들면 RCP 8.6과 같은 많은 노력을 했을 때 발생되는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빗금친 부분의 오른쪽 끝까지 가면 현재 수준의 적용이 될 경우의 위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빗금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소시킬 수 있는 또는 늘어날 수 있는 위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만큼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를 그 위험 수준을 얼마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빗금친 막대 그래프를 보고 상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에 대한 얘기예요. 유럽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중에 산불로 인한 피해 증가, 그죠? 그 다음에 고온 관련 사망률, 그 다음에 하천 및 연안 도시 지역의 홍수로 인한 피해 증가, 그 다음에 하천 및 연안 지역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 증가, 수자원 제약 증가, 그 다음에 극한 고온 현상 및 산불로 인한 피해 증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 자원, 그 다음에 산불로 인한 피해, 하천에 대한 피해, 홍수 피해,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고온 관련 사망률에 대한 피해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보면, 그죠? 옆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여기 나무가 많은 그림, 그 다음에 불 모양이죠. 그죠? 불 모양이고 사람 모양이고 요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게 여기 밑에 보면 인덱스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눈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빙하나 눈, 얼음, 그 다음에 영구 동토층 이렇게 항상 얼어 있는 땅 요런 것들이 피해를 주로 받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 표시가 있는 경우는 하천, 호수, 홍수나 가뭄, 물 관련해서 물이 있는 지역에 피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물방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요게 등대예요. 그죠? 요게 등대고 요게 이제 파도를 아마 이렇게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대와 파도가 있는 요런 그림이 있으면 연안의 침식이나 해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런 경우에 요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 생태 시스템은 이렇게 숲 모양의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는 요런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 표시는 산불, 물고기 표시는 해양 생태 시스템. 그래서 파란색은 물리적인 영향, 그 다음에 초록색은 생물학적인 영향. 이렇게 돼 있고, 사람에 관련된 영향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게 아마
아빠, 엄마, 아이 이런 것을 형성한 것 같아요. 생계나 그죠? 먹고 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요 표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 생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요런 표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불로 인한 피해는 산불이 일어나면 처음 산림이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이 되는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 위험들은 현재는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중간이죠. 매우 낮은, 매우 높음, 중간. 여기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요 정도가 중간이에요. 중간. 오른쪽으로 가면 매우 높음, 왼쪽으로 가면 매우 낮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현재의 위험과 가까운 미래 2030년, 2040년까지의 위험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먼 미래 2도씨 정도 평균 기온이 올라가거나 4도씨 정도 올라가면 그 위험의 수준이 지금 중간 정도인데 어, 매우 높은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하천이나 연안도시부터 먼저 갈게요. 그 다음에 하천이나 연안도시, 여기 물방울 표시 있죠? 하천, 그 다음에 연안도시, 그죠? 해수면, 그 다음에 사람, 이런 곳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중간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죠? 요게 가까운 미래는 중간까지 조금 올라오고 먼 미래에 조금 더 올라오는 이런 영향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산불로 인한 피해가 그죠? 하천에 대한 피해보다 조금 더 크게 위험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천 및 연안 지역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 증가. 요것도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그죠? 수자원 제약의 증가. 수자원이 점점점 감소되는 피해. 그다음에 극한 고온으로 인한 피해. 극한 고온은 보시면 여기 없네요. 극한 고온은 여기 보시면 산불이나 그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온 관련 사망률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죠. 지금은 약간 낮은 수준, 그죠? 약간 낮은 수준 쪽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가까운 미래에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저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저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는 약간 높음의 수준으로 벌써 가까운 미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이나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낮은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고온에 관련된 영향은 건강에 관한 영향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을 때는 이 고온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인프라 생계 및 거주지의 홍수 피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는 약간 낮은 그죠? 약간 낮음의 수준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먼 미래에 2도씨 정도 증가하면 그게 이제 중간을 넘어서는 위험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4도씨까지 가면 훨씬 더 위험한 수준으로 역시 이렇게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고온에 관련된 사망률은 유럽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죠. 그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본 유럽은 보시는 바와 요 정도예요. 4도씨 증가했을 때 이게 끝까지 매우 위험에 끝까지 도달하지 않았고요. 그 위험의 수준에 대한 그 변화의 폭, 우리 노력에 따라서 감소시킬 수 있는 그 변화의 폭이 상당히 커서 노력을 하면 먼 미래에 2도씨 정도까지 이렇게 됐을 때도 상당히 어 위험 수준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그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음 그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어 지금 현재에 지금 현재에는 어 약간 낮음이나 또는 중간 수준의 위험도인데요. 요게 가까운 미래에 가면 약간 높은 수준의 위험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먼 미래에는 그 4도씨까지 증가가 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음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적응에 대한 그 저감 정도도 상당히 조금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자원 및 식량 부족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온에 대한 피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는 사실은 적도부근보다 북반구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럽은 아시아 지역과 거의 비슷한 위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이 훨씬 더 높은 위험의 증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은 수자원에 대한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천 표시죠. 수자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람 건강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위험의 수준은 지금은 뭐 그렇게 위험의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의 수준이 어 일정하게 얘는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작물 생산성이나 생계 및 식량 안보 저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적응에 의한 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은 고온으로 인한 사망 영향이었는데 아프리카 지역은 좀 달라요. 그죠? 매개성 및 수인성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여러분, 매개성 질병이다. 수인성 질병이다 하면, 어, 좀 익숙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좀 낯설은 단어인가요? 뭐, 매개성이나 수인성 둘 중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익숙한 쪽을 택한다면 아마도 수인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병을 전달하는 중간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부르는 거예요, 구분해서. 수인성이라고 하면 물숫자니까, 그죠? 물로 인해서 전달이 되는 질병, 예를 들면 뭐 콜레라 같은 이런 거. 음, 요런 것들이 이제 수의성 질병이고요. 매개성 질병은 곤충에 의해서 옮겨지는 질병 같은 거예요. 일본 내용, 모기에 의해서 일본 내용 같은 이런 거 또는 열대지방에 가면 걸리는 그게 뭐였죠? 음, 그런 이제 그 모기나 파리 또는 아주 작은 곤충들, 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질병이 이제 매개성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죠. 아프리카는. 그래서 현재를 보면 거의 이제 중간 정도 또는 중간을 넘어서는 위험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적응이나 이런 감소 노력에 의해서 조금 많이 저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먼 미래에는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지방의 경우에는요. 극지방의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그 내용들이 요런 내용들이에요. 생태 시스템에 대한 위험. 요거는 여기 보시면 빗금친 막대 그래프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봐요. 얘는 생태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빙하가 녹고 있으니까.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위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지금 보통의 수준, 중간 정도의 수준이나 약간 낮음의 수준인데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어 먼 미래에는 매우 위험 수준까지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높은 단계의 수준 정도 위험이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극지방은 변화 속도로 인한 전례 없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도. 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극지방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지역은 도서 지역입니다. 주로 이제 섬 지역 같은데 이런 데는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래도 해안들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서 지역에서는 사실 건강에 대한 문제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생계 거주지, 인프라. 왜냐면 해안에, 섬 주변의 해안에 낮은 지대에 대부분 주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수면이 상승되면 상당 부분 위험에 빠지고, 또 제가 언제죠? 두 번째 주였나요? 그때 이러한 그 해수면 상승으로 도서 지방의 국가 자체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저지대 연안의 위험이 커진다. 이건 무슨 너무나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내용이고 호주는 이제 큰 섬나라이긴 하지만 여기의 경우도 어 인프라와 거주지에 대한 범람 위험이 있고요. 주변 해역의 산호초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부분 또 사람 건강의 영향까지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정말 사회 전반에 환경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살펴볼 내용은 어, 이 지금 얘기한 각각의 영향들이 RCP 시나리오별로는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온난화 속도에 따른 육상종, 땅 위에 사는 그런 생물들, 그다음에 담수종,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기후변화의 속도, 그죠? 그 다음에 RCP 단계별로 RCP 2.6, 4.5, 6.0, 8.5 예측의 수준은 2050년에서 2090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평균을 보면 전 지구적인 평균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다수의 수목류 및 초류가 적응할 수 없는 속도다. 1년에 0.01이겠죠, 여기가? 0.006 정도 되겠네요. 007? 요 정도의 속도. 1년에 0.00, 0.01이 되지 않는 요런 온도의 상승이 발생되면 대다수의 수목 및, 그러니까 식물이죠, 식물들.
은 적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가속도가 0.04 정도 되면 음 대다수 설치류, 그죠? 쥐 같은 쥐, 토끼 이런 설치류, 그다음에 영장류, 연체동물이 적용할 수 없는 온 속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0.08도까지 되면 대다수의 육식동물, 호랑이,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까지도 잘 적응할 수 없는 속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속도는 RCP 8.5 정도의 속도면 이 정도로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CP 6.0, 그 다음에 RCP 4.5 정도의 속도 수준이 요 0.02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무조건 0.02 이하, 가장 좋게는 여기 0.01이죠. 요 정도의 증가 수준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할게요.